곽종근이가 계속 말을 바꾸면서 눈물까지 찔찔 짜고 있는데, 이자가 무슨 약점을 잡혀도 단단히 잡혀서 이 종북주사파들한테 회유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퍼블릭 뉴스는 단독 보도로 곽종근이가 무기 사용 건의 문제로 약점을 잡혔다라고 제보자의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퍼블릭 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는 곽종근이가 무기 사용을 최초로 건의를 하는 바람에 검찰에 기소가 됐다. 그러자 이 곽종근이가 민주당 의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면받고자 공익제보자 추천을 받고 유튜브에도 출연했고 눈물 찔찔 짜면서 없는 소리를 해댔다. 실제로 이 곽종근이의 구속영장 중요 사유에는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건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곽종근이가 계엄 당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한테 국회에서 이 진입한 707 특임사 요원들한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하게 할까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곽종근이의 이 무기 사용 건의, 이거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거절했어요. 사용하지 말라. 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기 사용을 하지 말라, 시민 다치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무기 사용합시다라고 건의한 그 자체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래서 사실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누구보다도 이 곽종근이라는 자가 무거운 죄를 받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곽종근이가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곽종근이를 회유한 자가 민주당의 박범계라는 겁니다. 이 장면. 예. 지금 곽종근이가 딱 차렷 자세로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게 김현태 707 특임 단장입니다. 그 맞은편에 앉아서 뭔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박범계입니다. 이 사진은 박범계가 올린 거예요. 박범계가 2024년 12월 10일 지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한 겁니다. 박범계는 이렇게 썼어요. 사진 밑에. 현재 국회 내에서 곽종근, 김현태와 같이 있습니다. 양심 고백에 따른 공익신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치 곽종근이하고 김현태가 양심 고백을 하고 공익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가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제보자는 이 곽종근이가 박범계와 면담했던 곳, 그리고 JTBC가 곽종근이와 인터뷰했던 장소가 동일하다. 곽종근이는 외부 언론사와의 접촉 시 상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하고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이와 함께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하고 JTBC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해왔다. 이 제보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곽종근이의 무기 사용 건의, 이 건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그 약점을 잡고 있다. 특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곽종근이가 무기 사용을 건의했으나 거절했다, 불허했다, 이런 사실을 진술하자 궁지에 몰린 곽종근이가 바로 그 다음날 김병주를 만나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눈물 찔찔 짜면서 배신 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왜 가장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는 곽종근이의 무기 사용 건의에 대해서 추궁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로 신고를 해줬겠느냐. 그게 곽종근이가 약점 잡혀서 회유당한 증거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 곽종근이의 진술은 처음부터 다 오염돼 버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이 주장이 지금 곽종근의 그동안의 언행, 갈짓자 언행, 오락가락 언행뿐만 아니라 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 과정, 반대신문 과정에서의 이 엇갈린 발언, 말바꾸기 발언 등으로 상당히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범계는 12월 16일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저에게 이번 내란죄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 바꾸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 문제 관련해서 진술이 바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했던 진술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숨긴 내용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큰 죄를 범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새끼 잡아놓고서 바로 잡아먹지 않고 이렇게 어르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잖아요. 딱 그런 꼴입니다. 지금. 바로 그 곽종근이,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대통령에게 온갖 누명을 씌웠던 홍장훈, 이 두 배신자의 거짓말과 공작들이 헌재 변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가 대세다. 뉴데일리 단독으로 헌재 불신 시대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문 형배에 이어서 이미선이 정계선도 탄핵 청원이 5만 명을 넘겨서 법사위로 자동 회부됐다고 하면서 특히 이미선의 경우에는 탄핵 청원 하루 만에 5만 명을 넘겼다. 그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커지는 불신, 조선일보의 특집 기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헌재 불신이 43%에 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뉴데일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리한 발언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헌재 변론에서 탄핵 심판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탄핵 기각 요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런 특집 기사도 냈습니다. 문화일보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탄핵 반대가 56.2%다. 그리고 거리에 나선 2030 세대가 나라가 기울어져서 나섰다고 외치고 있다. 뉴시스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PK와 울산 지역에서 탄핵 기각 의견이 56.2로 나타났다. 탄핵 인용은 43.2, 13%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PK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탄핵 반대 정서를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하는 현장 르포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충청권도 설 명절 후에 민심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탄핵 기각해야 된다는 응답이 탄핵 인용해야 된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충청권에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 충청, 세종, 강원 지역에서 탄핵 기각 응답률이 52.3, 인용은 27.1, 2배 이상 나왔다. 탄핵 반대가. 충청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는 것을 이 조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 이준배 위원장은 충청 여론이 선거에서 늘 캐스팅 보트를 해오지 않았느냐. 충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말 3월 초면 대학이 개강합니다. 1230 세대들이 주축인 대학에서 더 강한 탄핵 반대 집회가 대학별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매일경제는 몇몇 대학의 움직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탄핵 반대 시국 선언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에는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서명인 모집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도 민주당과 사법부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에 동참할 대학생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10일 교내 학생회관에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애 불길처럼 탄핵 반대 움직임이 전 세대, 전 직종,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